페이지 159페이지 등비수열 개념 강의를 시작할게요. 등비수열은 등, 비, 수, 열 이런 식으로 같은 비가 수간에 있다는 거죠. 수를 나열했는데 그 규칙이 같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같은 비가 있대. 그러면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놔? AN으로 놓죠. 네, 수열 AN. 등비수열이 있는데 얘가 지금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가고 어디까지 가? AN까지 가겠죠. N. 네, 이런 식으로 AN번째. 자, 제일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AN번째입니다. N번째 무엇이냐? 그쵸? 내가 알고자 하는 항이 AN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5번째를 알고 싶어. 그러면 그냥 이거 갖다가 쭉 써서 아는 것보다는 규칙을 찾아가지고 규칙을 찾아가지고 n을 대입해가지고 찾자는 게 수열의 일반적인 정의죠. 그러면 등비수열 같은 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얘 개체간에 곱하기 r을 했다는 거야.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네, 요걸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A1은 그냥 A1이고 A2 같은 경우는 A1 곱하기 뭐가 된다? r이 된다. A3는 A1, A2 곱하기 r이 되겠죠. A4 같은 경우는 A3 곱하기 r이 되겠고, 그쵸? 그리고 점점점 계속 가볼게요. AN번째는 뭐냐?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선 보이진 않죠. 네, 왜냐면 얘가 계속 변하잖아. 맞죠? 그래서 변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초항이다. 초항. 그리고 등비수열에서 요 r을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 합니다. 공비. 공통된 차이. 그쵸? 공통된 비. 앞에 공차가 나왔었죠. 공통된 차이. 등차 수열에서는, 요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라고 해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항상 중요한 게 등차든 등비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초항 A1과 뭐 R만 찾으면 등차 수열의 합, 뭐 등비 수열의 합, 뭐 다 마찬가지예요. 초항과 등차 같은 경우는 초항과 공차,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초항과 공비 이렇게만 찾으시면 문제가 다 풀려.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요. 항상 중요한 게 그래서 얘네 둘만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둘만 찾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100% 문제가 다 풀린다. 둘 찾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빨리 찾고 늦게 찾고 이게 있는 거죠. 둘 찾는 건 변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A3 같은 경우는 2에서 R 곱하는 거니까 방금 얘기했죠. 1과 R로 다 표현하라고. 그럼 너는 뭐야? A1 곱하기 R의 제곱이구나. 왜냐면 얘가 이거니까. 맞죠? A3에다가 R을 곱하는데 A3가 이거죠. 그럼 A1 곱하기 R의 뭐야?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잘 보세요.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뭐가? 2일 때 여기가 1이죠. 3일 때 2죠. 4일 때 3이죠.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면 AN번째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AN은 계속 똑같이 계속 있죠. A1은 계속 똑같이 있죠. A1에다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R에 자 3일 때 2라 했죠. N-1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다? 등비수열의 뭐다? 일반항이라 하죠.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이 식이 된다. 됐습니까? 항상 수열에서 얘기하는 거는 n은 뭐다? 자연수예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거죠. n은 절대 0이나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n은 뭐가 된다? 자연수이다. 그래서 여기서 n은 1, 2, 3 땡땡땡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고요. 그리고 요 식 좀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중간에 등비수열임을 좀 나타내주는 식이 있는데요. 2는 그 전항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야? r을 곱해주는 거죠. 세 번째 항 보세요.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줬죠. 네 번째 항 그 전항에다가 r을 곱해줬죠. 네, 그래서 항상 그 전항에다가 r을 곱해주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등비수열을 알 수 있는 식. 자, 첫 번째가 뭐다? 다음 항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뭘 곱해준 거다? R을 곱해준 거다. 요 식.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너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다. 요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그 등차 수열에서 앞에 굉장히 얘기했던 건데요. 등차 수열도 강조했지만 또 나오는 게 뭐였어? 등차 중항도 강조했었죠. 등차 중항. 그럼 등비 수열도 뭐가 있을까? 등비 중항이 있겠죠. 중항. 등비 중항. 이해돼요? 그러면 가운데 항과 양 옆에 항의 관계들을 보자는 거죠. 예시를 들어보면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A 뭐 이렇게 자 하나가 A고 그 다음 항이 AR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AR 제곱이죠. 이게 지금 등비 수열이잖아. R씩 지금 점프하고 있죠. 그럼 봐봐. 가운데 항과 나머지 끝항의 관계를 한 번만 볼게요. 나머지 끝항을 등 비수열이죠. 등차는 더했죠. 등비는 뭐 해주면 돼? 그렇죠. 곱해주시면 돼요. 둘 곱해주면 식 봐봐. 둘 한번 곱해볼게요. 식이 그러면 어떻게 나와? 곱하면 A제곱 R제곱이죠. 끝났구나.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곱해주면 가운데 항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는 거죠. 네, 등비 중항. 네, 그러면 요걸 갖다가 A, B, C라고 했어. A, B, C가 지금 등비 수열이래. 그러면 B 제곱은 뭐다? A, C로 볼 수 있겠죠? 등비 중항 내용. 등비 중항. 그게 지금 페이지 159페이지에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 중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A, B, C라고 써도 되지만 요 식에서 하나만 더 파생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세 항을 A, N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A, N 플러스 1 그리고 다음 항 뭐야? A, N 플러스 2로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가운데가 누구예요? 얘죠. 가운데. 네, 그래서 식을 쓰면 A, N 플러스 1의 뭐다?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써볼게요. A,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뭐가 된다? A, N 곱하기 A, N 플러스 2가 된다. 무슨 등비? 중항 내용. 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요. 이거가 뜨거나 자 보세요. 요 내용이 나오거나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등비 수열임을 알 수 있다. 요겁니다. 등비 수열에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일반항이다. 일반항은 규칙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자, 문제를 내볼 건데요. A, 네 번째가, 이렇게 보자. 5고, A, 뭘까? 일곱 번째가 40이래.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원래 풀이는 이제 이렇게 가요. 항상 뭘 구해라? 등비수열. 지금 이거 AN이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등비수열은 항상 뭐예요? A1과 R만 구해주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식을 갖다가 A4 같은 경우는 A1 그리고 R의 세제곱 이렇게 놓겠죠. 얘는 A1 그리고 R의 몇 제곱? 6제곱이 되겠죠. 7번째니까 6개 점프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요. 근데 잘 봐봐. 얘 관계성 우리 저번에 등차수열에서도 했었죠. 네 번째와 7번째 보세요. 이거는 R이 지금 몇 번 뛰어가야 돼? 하나, 둘, 세 번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4에서 7 가려면. 근데 등차는 더해지지만 등비는 뭐 해준다? 곱해주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R의 세제곱은 뭐가 된다? 40. 느낌 왔어요? 네.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여서 5 곱하기 R의 세제곱 해주면 뭐가 된다? 40이 된다. 그럼 R의 세제곱은 뭐야? 8이죠. 그럼 R은 뭐가 돼? 2.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R이 2면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1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저번에 우리 점프 했었던 방법으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얘에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바로 R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등차가 아니고 등비는 곱해줬다는 거를 명심하세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61페이지 보도록 하지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나왔죠. 아까 얘기했어요. 다섯 번째가 마이너스 48, 여덟 번째가 384래. 이해되죠? 그러면 뭐야? 원래 그러니까 항상 풀이는 똑같아요. A1과 R로 표현해 주는 거야. A1과 R로 표현해 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비수열이든 등차수열이든 초항과 공비만 찾아주면 다 풀립니다.
그리고 등차는 초항과 공차겠죠? 등 비수열은 초항과 공비. 얘네 둘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문제가 다 풀려. R도 찾을 수 있고 A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처음에 이 식을 쓰는 시간을 줄이자는 거야. 쌤 얘기는. 뭔 소리냐. 자, 5번째랑 8번째죠. 몇 번 떼어가 R이? 3번 떼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R의 세제곱은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등차 같은 경우는 뭐야? 더해주는 거지. 등비수열은 뭐 해줘야 돼? 나눠주셔야 되겠죠. 곱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마이너스 48에서 R에 세제곱을 곱해줬더니 384가 됐다는 느낌이죠. 5번째와 8번째. 됩니까? 그래서 R의 세제곱은 384를 마이너스 48로 나눠주는.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R이 나오죠. 얘가 그럼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나오고 R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A 5번째 항이 마이너스 48이 나왔다는 거는 A 5번째는 뭐야? A1과 이제 AN 보세요. A1과 뭘 구해야 돼? R을 구해야 되죠. ANC 기억납니까? A1 곱하기 R의 N-1이었잖아요. 그럼 AN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뭐 그냥 해주셔야 되겠죠. A1을 구하라는 내용이야. R을 구하라는 거야. A1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어떻게 A1 곱하기 R의 뭐 4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A1을 구할 수가 있고요. 집어넣어 주시면 수수는 이렇게. 그래서 A1이 지금 마3이 나온 거예요. 집어넣어 주시면. 됐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중에 써주시면 되겠죠. R은 아까 마이너스 2 나왔고 식을 봐주시고요. 마이너스 2에 n-1제곱 R의 n-1제곱 A1 곱하기 R의 n-1제곱. 네, 공식형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자, 우리 문제를 뭐 푸냐면 우선 유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번. 풀어보고 자, 쌤 설명하기 전에 멈췄다가 나중에 풀고 다시 듣습니다. 수업을 계속 해볼게요. 2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5가 이렇게 나왔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R의 세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6을 162 이렇게 162를 마이너스 6으로 뭐 해줬다? 나눠줬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나눠주면 뭐 나와? 나눠주면 뭐 나옵니까?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 나와요. 그러면 R은 뭐가 나온다? R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R2가 지금 A2가 마이너스 6이 나왔잖아. 그럼 A1은 뭐예요? A1은 2겠죠? 그래서 곱해줘서 얘 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A1은 2, R은 3. 끝났죠? AN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뽑으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거 1-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1-1번. 자, 문제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얘도 원래 풀이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얘는 뭐야? 아, 너는 A1R이군. 너는 뭐야? A1R의 4제곱이군. 너는 뭐야? A1R의 제곱이군. 너는 A1R의 5제곱이구나.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쨌든 A1과 R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구할 수 있죠. A1과 R을.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해서 해주시는 건데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원래 풀이 방법이고요. 그래서 식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요거를 갖다가 뭐 원래 풀이 방법 풀면 A1R로 묶어. 그러면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뭐가 된다? 54. 이해됩니까? 얘는 뭘로 묶을까? A1R의 제곱으로 묶겠죠? 1 플러스 R의 제곱은 얼마? 108. 아,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세제곱이죠. 세제곱이죠? 5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연립을 해주시면요. 답이 뭐가 나온다? 답이 자 얘랑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왜 얘랑 똑같으니까 R만 곱해주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R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1은 R2 집어넣어 주시면 A1은 뭐 나오냐면 3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A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해?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A1 곱하기 R의 뭐다? 5제곱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3 곱하기 2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답이 그래서 얼마다? 96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원래 푸는 방법. 얘는 자꾸 이게 좀 보는 방법을 좀 익혔으면 좋겠는데요. 얘는 풀이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좀 숙제로 드릴게요. 안 보이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얘에서 잘 보세요. 둘에 좀 유사한 게 있지 않아? 유사성이 있죠. 얘에서 얘 보면 사실 바로 여기서 얘를 딱 봤을 때 이거 봐봐. 둘이 뭐야? 쌤은 이런 걸 봐. 둘이 3차이네? 맞죠? 둘이 3차이네? 2, 3. 그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이거 보세요. 자, 2랑 3만 괜히 영어로 해서 좀 그런데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나씩 띄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지만 R이 2라는 게 바로 보이지 않아요?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R이 2라는 게 보이면 훨씬 더 찾기가 쉽죠. 왜냐면 얘에서 벌써 끝났잖아.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는 선생님 이거 아까 등비 중앙을 쓰고 싶어요. 이거 안 돼. 왜냐면 얘는 합이잖아. 맞죠? 등차 중앙에서나 합이 그렇게 가는 거죠. 얘는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는 또 어차피 7이니까 아니긴 하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보다 자 얘에서 R이 뭐라는 거 2라는 거 바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일 때까지 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해되죠? 얘도 좀 점프해서 하는 푸는 방법으로도 해보시고요. 자, 얘도 아까 쌤이 알려줬던 방법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등비수열은 뭐를 구해라? A1과 뭐를 구해라? R을 구해라. 계산해보시고 안 되시면 다시 또 연락을 주세요. 카톡으로 항상 질문 받습니다.